안녕하세요.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의 저자 주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당한 적 있으신가요? 사기의 경험이 있든 없든 앞으로 사기당하지 않길 원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보통 누군가의 꼬임에 넘어가서 돈을 날린 경우에 우리는 사기를 당했다라고 말하죠. 사기라고 하면은 불법적인 걸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아주 합법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는 사기를 당하는지, 그리고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사기의 범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보험을 예로 들면 가입 전에 설계사가 문지방에 닳도록 드나들죠. 그 설계사가 지인이라면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처음엔 전혀 관심이 안 가지만 정말 저한테 필요한 상품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 시작하죠. 게다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라도 하나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기분 좋게 가입을 해줍니다. 처음엔 선물도 챙겨주고 안부도 물으면서 신경 써주는 그 모습에 그래 가입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하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건 저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설계사에게 전화를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건지 조금씩 화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결국 보험사로 직접 전화를 하고 설계사와 연결이 안 된다고 말하니 그 사람은 이미 그만뒀고 다른 사람이 제 담당자가 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헐, 이건 뭐지? 싶은 마음에 새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대화는 저를 더 멘붕으로 몰고 가요. 제가 들어놓았던 그 상품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는 냉랭한 답변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기당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말 그대로 합법적인 사기죠. 이런 사기는 불법적으로도 나타나요. 2000년대 초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그 불법 피라미드가 성행했을 때 저는 절친의 초대로 불법 피라미드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로직은 굉장히 비슷해요. 친구와의 신뢰를 발판 삼아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큰 돈을 벌 거라는 환상적인 약속을 하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많은 대학생들은 돈과 시간을 잃는 그런 사기를 당했어요. 그렇다면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는 어떤가요? 몇 년 전에 제품력과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마케팅에 빠져서 저는 또다시 다단계 회사에 몸을 담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 형태의 사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요. 저는 저를 포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하는지 궁금해져서 심리 조작의 비밀이란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책의 저자가 말하길 심리 조작은 사고나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하는 기법인데요. 거기에는 반드시 조작하는 사람과 조작당하는 사람이 존재하며 양자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대요. 즉 심리가 조작되는 사람은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착취를 당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중요한 비밀이나 고민 그리고 과거를 말하는 것이 심리 조작으로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속에 숨겨놓은 사실을 털어놓는 행위가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그 무의식의 심리로 연결되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막연한 마음이 강한 기대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들이 짜놓은 판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심리조작은 가족 또는 배우자, 애인, 심지어 직장 상사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래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세상 누구에게도 나를 오픈하지 못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사회적인 동물로서 저는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덜 당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소비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매할 때 이 물건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소비를 하거든요. 감정으로 소비를 하고 이성으로 합리화를 하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성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우리는 감정한테 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도 덜 틀리려고 노력은 해봐야겠죠. 그래서 구매에 앞서서 이게 필요한 걸까 원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돈 투자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갖는 거예요.
내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누군가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을 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는 회사 경영에 도움을 주고 부동산 투자는 누군가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죠. 이렇게 내가 투자한 돈이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큰 돈으로 내게 돌아오는 건지 확인이 될 때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 투자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갖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데 시간을 아주 쉽게 뺏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확립하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은 내가 어디에 세뇌당할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딘가에 세뇌를 당해요. 그게 미디어일 수도 있고 사이비 종교나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평생 믿고 따를 멘토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서 그 멘토에게 세뇌 당하는 게 덜 틀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을 멘토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뤄낸 것들, 이뤄낸 방법, 그리고 방향성을 담고 싶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연구하고 따라가려고 집중하면 엉뚱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고 버겁게 살고 있는 우리는 자칫 세뇌나 심리 조작의 대상이 되어서 사기를 당하기가 쉽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런 때일수록 뚜렷한 자의식을 기반으로 삶을 헤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도 탄탄한 정체성으로 사기당하지 않길 응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